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선생님입니다. 첫 단원에서는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두 번째 단원에서는 달라지는 결혼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세 번째 단원에서는 감시 카메라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단원으로 그 외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오늘 배울 단원의 제목을 선생님과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오래 있다 보면 변화를 못 느끼는 법이에요. 여기에서 다 보면은 어떤 행동을 계속하거나 어떤 상태가 계속되면의 의미였죠. 그래서 오래 있다 보면은 오래 있는 상태가 계속되면이라는 의미로 한 곳에서 오래 살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한 곳에서 오래 지내다가 보면 무엇이 변하는지 잘 느끼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화를 보기 전에 먼저 책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달라진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책 194쪽의 그림을 같이 볼까요? 194쪽에 있는 그림은 10년 동안 달라진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1998년과 2007년을 비교했을 때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첫 번째는 국내 정치에 대한 관심도입니다. 1998년에는 28.7%였는데 2007년에는 13.8%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 14.9%나 줄었네요. 그 옆에 있는 그래프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평생 동안 다닐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1998년에는 24.8%의 사람들이 지금의 직장이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한 반면에 2007년에는 9.3%로 15.5%나 떨어졌네요. 국내 정치와 평생 직장에 대한 가치관은 예전에 비해서 줄어든 반면에 증가한 것도 있는데요.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는 1998년 16.1%에서 2007년 21.4%로 5.3%가 증가했습니다. 아마도 평생 직장이라는 생각이 줄어들면서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많아졌기 때문에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도는 1998년 2%에서 2007년 45.3%로 20.1%나 증가했는데요.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의 부모님들은 교육에 정말 관심이 많은데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이런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에서는 어떤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저는 사실 이 그래프를 보기 전에는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어쩌면 여러분도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이제 책의 대화를 보면서 다른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대화를 들어볼까요? 리에 씨와 리에 씨 친구의 대화입니다. 대화를 듣기 전에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리에 씨의 친구가 발견한 한국 사람들의 모습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리에 씨는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 중 무엇이 달라진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서 사고방식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구하는 방법이나 태도를 의미하는데요.
사고 방식을 나타내는 어휘에 대해서는 대화를 모두 살펴본 후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전에 비하면 사람들 모습이 다양해진 것 같아. 전에는 까만색이나 회색 정장에 짧은 머리 모양을 한 회사원들이 많더니 이젠 그렇지도 않은데? 관찰력이 좋다. 나는 잘 못 느꼈는데. 난 한국에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달라진 걸 금방 알겠어. 너처럼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면 변화를 잘 못 느끼는 법이야. 그런가 봐. 나도 처음 왔을 때는 신기한 게 많았는데 요즘은 달라진 걸 별로 못 느끼겠어. 한국인의 사고방식도 많이 바뀌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살아보니까 어때? 뭐랄까? 보수적인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 요즘은 결혼이나 아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 잘 들으셨나요? 그럼 조금 전에 선생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 답을 해볼까요? 첫 번째 질문. 리에 씨의 친구가 발견한 한국 사람들의 모습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의 모습이 다양해졌습니다. 전에는 까만색, 회색 정장에 머리가 짧은 회사원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회사원들의 모습이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리에 씨는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 중 무엇이 달라진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네, 한국 사람들의 보수적인 생각이 바뀐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보수적이다는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반대하고 전통적인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건 대화의 내용을 보면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화의 내용과 표현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리에 씨의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비하면 사람들 모습이 다양해진 것 같아. 전에는 까만색이나 회색 정장에 짧은 머리 모양을 한 회사원들이 많더니 이젠 그렇지도 않은데? 리에 씨의 친구는 한국에 오랜만에 왔나 봐요. 친구가 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는 까만색이나 회색 정장에 머리가 짧은 회사원들을 많이 봤었나 봐요. 그런데 오랜만에 한국에 오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된 거죠.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더니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정장의 색깔도 다양해졌고 정장 대신에 편한 옷을 입고 출근하는 회사원들도 많아졌습니다. 리에 씨도 알고 있었을까요? 리에 씨가 이야기합니다. 관찰력이 좋다. 나는 잘 못 느꼈는데. 여기에서 관찰력은 사물이나 현상을 주위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리에 씨는 친구가 알게 된 변화를 잘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친구의 이야기에 조금 놀라고 있는 것 같네요. 리에 씨의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난 한국에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달라진 걸 금방 알겠어. 너처럼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면 변화를 잘 못 느끼는 법이야. 친구가 그런 변화를 알게 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정확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그런 변화를 금방 알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리에 씨가 그런 변화를 느끼지 못한 이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면 변화를 잘 못 느끼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조금씩 변하는 것은 잘 느끼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그것을 본 사람이라면 크게 그 변화를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리에 씨의 대답을 볼까요? 그런가 봐. 나도 처음 왔을 때는 신기한 게 많았는데 요즘은 달라진 걸 별로 못 느끼겠어. 네, 리에 씨도 한국에 오래 살다가 보니
그런 변화를 잘 못 느끼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네요. 처음에 왔을 때는 신기한 게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다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신기하다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색다르고 놀랍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텔레비전에서 보던 사람을 직접 만나면 어떨까요? 네, 신기하겠죠? 또 책에서만 보던 곳을 직접 가보면 역시 신기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리에 씨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이것저것 신기한 게 많았고 달라지는 것도 금방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대화를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한국인의 사고방식도 많이 바뀌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살아보니까 어때? 리에 씨의 친구는 한국 사람들의 옷차림뿐만 아니라 사고방식도 바뀌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사고방식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고 연구하는 방법이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또 혼자서 뭐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모두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많이 바뀌었을까요? 다음 대화를 봅시다. 뭐랄까? 보수적인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 요즘은 결혼이나 아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 여기에서 뭐랄까는 글쎄요 라는 표현과 비슷하게 특별한 의미를 갖지는 않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라고 혼자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네, 리에 씨 생각에는 보수적인 생각이 바뀐 것 같다고 합니다. 보수적이다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반대하고 전통적인 것을 좋아하며 유지하려고 하다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이나 아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결혼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아이를 많이 낳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보수적인 편인가요? 지금까지 대화를 살펴봤는데요. 두 사람의 대화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번 단원에서 공부한 문법 더니와 는, 은, 니은 법이다와 같이 내용을 같이 정리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사고방식과 관련된 어휘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책 195쪽을 보세요. 195쪽 맨 위에 사고방식과 관련된 8개의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개방적은 태도나 생각 등이 거리낌이 없고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생각이 개방적이다. 사고방식이 개방적이다. 개방적인 사람, 개방적으로 생각하다 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모적은 모모적이다, 모모적인, 모모적으로로 많이 쓰이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는 개성적입니다. 여기에서 개성은 배운 적이 있죠? 개성이 강하다, 개성이 없다처럼 쓰여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른 특징이 있거나 없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것처럼 개성적도 다른 사람과 특별히 구분이 되는 그 사람만의 특징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개성적이다, 그는 개성적인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독립적입니다. 독립적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힘이나 노력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은 보수적입니다. 대화에서 배운 것처럼 보수적은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반대하고 전통적인 것을 좋아하며 그것을 유지하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의존적은 독립적의 반대의 의미로 무엇에 대해서 의지하거나 의존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스스로의 힘이나 노력으로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것을 표현합니다. 다음으로는 진보적입니다. 진보적은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반대하는 보수적과 반대의 의미겠네요. 다음은 폐쇄적입니다. 폐쇄적은 외부와 통하거나 교류하지 않다는 의미인데요.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는 개방적과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획일적입니다. 획일적은 모두가 똑같은, 다름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개성적인 것은 좋아하지 않고 모두가 똑같은 것을 좋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잘 되시나요? 그럼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볼까요? 1번은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어휘를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서로 반대의 의미를 가진 어휘끼리 연결하면 좀 더 쉽게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직접 한번 연결해 보세요. 자, 잘 연결하셨나요?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1번. 개방적과 반대되는 어휘는 무엇일까요? 네, 폐쇄적이겠죠? 2번.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진보적과 반대되는 것은? 네, 전통을 좋아하는 보수적이겠네요. 3번. 남에게 의존하거나 의지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독립적의 반대말은 남에게 의존하고 의지하는 의존적이 맞겠네요. 마지막으로 4번. 그것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의 개성적과 반대되는 단어는 네, 모두 똑같다라는 의미의 획일적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2번을 볼까요? 빈칸에 알맞은 어휘를 찾아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문을 보시면 1번. 상우 씨는 진보적인 사람이다. 변화와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시대의 흐름에 앞서가려고 노력한다. 먼저 빈칸의 내용을 넣으려면 뒤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잘 이해하신 후에 어휘를 고르시면 되겠네요. 상우 씨는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서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를 볼까요? 이번에 두 번째 문장을 먼저 보시면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늘 혼자 생활한다 라고 쓰여 있네요. 어떤 사람일까요? 네, 맞아요. 외부와 교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폐쇄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호 씨는 폐쇄적인 사람이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늘 혼자 생활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3번도 두 번째 문장을 먼저 볼까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받아들이고 마음이 열려 있다 라고 쓰여 있네요.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은 개방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개방적인을 넣어서 읽어볼까요? 마이클 씨는 개방적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받아들이고 마음이 열려 있다.
4번도 두 번째 문장을 같이 볼까요? 유행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자기만의 특별한 옷차림을 고집한다. 미선 씨는 유행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특별한 옷차림을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개성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빈칸에 단어를 넣어서 읽어볼까요? 미선 씨는 개성적인 사람이다. 유행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자기만의 특별한 옷차림을 고집한다. 여러분이 한번 채워보세요. 다 쓰셨죠? 그럼 5번 링링 씨를 볼까요?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외동딸로 과보호를 받고 자라서 그런지 지나치게 부모님에게 의지하려는 데가 있다. 링링 씨는 외동딸입니다. 외동은 하나만 있는 아이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만 있는 아들은 외동아들, 하나만 있는 딸은 외동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심하게 보호를 하셨나 봐요. 과보호는 과잉보호라고도 하는데요. 너무 심하게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링링 씨는 지금도 지나칠 정도로 부모님에게 의지하려고 한다네요. 링링 씨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맞아요. 의존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겠네요.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읽어볼까요? 링링 씨는 의존적인 사람이다. 외동딸로 과보호를 받고 자라서 그런지 지나치게 부모님에게 의지하려는 데가 있다. 6번입니다. 수잔 씨는 어렸을 때부터 집을 떠나 생활을 해서 무슨 일이든지 혼자 잘 처리한다. 수잔 씨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잘 처리합니다. 수잔 씨는 어떤 사람일까요? 네, 맞아요. 독립적인 사람이죠. 그럼 그 단어를 넣어서 읽어볼까요? 수잔 씨는 독립적인 사람이다. 어렸을 때부터 집을 떠나 생활을 해서 무슨 일이든지 혼자 잘 처리한다. 다음은 다나카 씨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문장부터 볼까요? 새로운 것이나 변화보다는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성격이 강하다. 네, 다나카 씨는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안 좋아하고 옛날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하네요. 어떤 사람인가요? 네, 보수적인 사람이네요. 그럼 문장을 읽어볼까요? 다나카 씨는 보수적인 사람이다. 새로운 것이나 변화보다는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성격이 강하다. 마지막 문장을 볼까요? 개인적인 행동을 인정하기보다는 집단이 모두 똑같이 통일되게 움직여야 한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사람의 사고방식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 문장에서는 회사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 회사는 개인적인 행동보다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것을 선호하는 사고방식을 뭐라고 했었죠? 맞아요. 획일적이었죠? 자, 그럼 단어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 회사는 획일적이다.
개인적인 행동을 인정하기보다는 집단이 모두 똑같이 통일되게 움직여야 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사고방식과 관련된 8개의 어휘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나 회사, 사회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이런 사고방식은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런 특성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회사나 사회의 생각, 태도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